자, 파워 컨텐츠 기본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워 컨텐츠는 되게 쉬워요. 이게 하는 방법이 되게 쉽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 파워 컨텐츠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컨텐츠란 무엇인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중요한 거 10가지만 먼저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파워 컨텐츠의 모양입니다. 파워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좌측 이미지는 모바일에서 나올 때고요. 우측에 하단에 있는 거는 PC에서 나옵니다. PC, 모바일 동일하게 3개씩 노출이 되고 있고요. 뭐 썸네일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동일하게 양악수수를 검색했는데 모바일에서 1, 2, 3이랑 PC에서 1, 2, 3이랑 좀 틀리죠. 이게 왜 틀리냐면은 PC, 모바일 입찰가를 다르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만약에 PC에서 1위를 하고 모바일에서 2위를 하겠다, 이렇게 순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바일의 그 첫 번째 양악수술에 대한 이야기라는 분은 모바일에서는 1위지만 PC에서는 2위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위 조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노출 개수입니다. PC, 모바일 총 3개로 노출이 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1개월 전에 5개까지 몇몇 키워드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다시 3개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 파워 컨텐츠 책을 쓰면서 그 네이버 파워 컨텐츠 쪽에 문의도 여러 가지 놓고 해봤더니 이 5개의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개가 5개로 늘어날 잠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출 개수는 PC, 모바일 3개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파워 컨텐츠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로그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네이버 포스트, 이 3가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 3가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외부 블로그는 안 됩니다. 3번이죠.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다음 뭐 여러가지, 뭐 다음 카페도 마찬가지겠죠. 외부 블로그 혹은 외부의 어떤 솔루션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주의할 사항이고요. 네 번째, 하나의 포스팅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블로그 글 하나를 써놓고 그리고 강남 치아 교정, 돌출입 치아 교정, 치아 교정 비용, 이렇게 키워드 여러 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키워드 광고랑 동일합니다. 키워드 광고도 홈페이지 하나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붙일 수 있듯이 파워 컨텐츠도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써놓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붙여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5번째, 가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블로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파워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워 컨텐츠가 요구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제공자의 어떤 로고 혹은 배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 용역이라고 해서요, 홍보성 글을 쓸 수 없는, 오로지 이미 객관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노하우나 정보만 들어있는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링크나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이런 홍보 영역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이드에 대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쓴 글을 바로 파워 컨텐츠에 사용은 할 수가 없죠. 자, 6번째, 최적화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내 블로그가 저품질로 죽었어, 혹은 오늘 만들었어, 혹은 최적화가 되지 않아 순위가 3페이지 블로그 걸렸어, 혹은 통누락이 된 블로그야, 상관없습니다. 네이버에 돈만 내면 파워 컨텐츠의 블로그를 활용하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최저가 블로그라고 해서 구매해서 내 아이디가 아닌 경우는요,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내 아이디고 내 블로그라면요, 내 그 개인정보로 만든 블로그 혹은 회사의 사업자로 만든 단체 블로그라고 한다면요, 뭐 최적화, 뭐 통누락, 저품질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돈만 내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7번째, 입찰은 PC 모바일 별도로 진행한다. 앞에서 제가 양억수술 말씀드렸지만 나는 모바일만 노출시키고 싶어, PC만 노출시키고 싶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은 1위, PC는 2위, 이렇게 순위도 입찰가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하는 그런 키워드 스테이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마케팅 센터라고 해서요,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후진 사이트가 있어요. 막 80년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2000년대 초반 홈페이지가 생각날 정도 되게 후진 관리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키워드 광고 비용 따로, 파워 컨텐츠 광고 따로 이렇게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충전입니다. 충전 방식이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차후에 광고 관리 시스템과 합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번째, 요거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제목은 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을 썼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쳤을 때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 제목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키워드를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뭐 취업 잘 되는 자격증, 이렇게 맘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위해서 어떤 제목을 키워드를 일부러 삽입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키워드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거다. 그 광고를 건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고객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자격증 꼭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검색에는 전혀 안 걸릴 수 있는 키워드지만, 제목이지만 고객의 눈을 이렇게 낚을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다양한 전환, 즉 고객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링크, 혹은 네이버 톡톡, 혹은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워 컨텐츠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파워 컨텐츠의 좋은 점 3가지, 그리고 뒤에서는 좀 구린 점 3가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노출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수기라던가 필요에 의해서 파워 컨텐츠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왜 안정적인 노출이라는 점에서 좀 강조를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만약에 그 언더 마케팅 대행사에 문의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쓴 블로그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달라. 여러분들 전화해 보시고 여러 군데 해보셔도 100% 네 글을 PC와 모바일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업체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언더 마케팅 대행사에 현재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의뢰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글들이 상위에 100% 노출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런티를 못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마케팅의 큰 리스크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비키니를 상위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노출시킬 방법이 없어요. 성수기는 곧 다가와.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이 성수기를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파워 컨텐츠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만 내면 안정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이거는 전국? 하여튼 제가 국내 최초로 하여튼 밝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입찰가가 충격적입니다. 입찰가가 보시면은 키워드, 제가 물론 모든 키워드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한 8개 정도 파워 컨텐츠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 키워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영어 캠프, 겨울방학 캠프, 미국 영어 캠프, 데이터 복구, 하드디스크 복구, 외장 하드 복구라는 거를 모바일 1순위로 봤을 때 검색 광고는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 컨텐츠 한번 보실래요? 예를 들면 겨울방학 영어 캠프 모바일 1위를 하기 위해서 5,690원을 클릭당 내야 돼요. 클릭하고 그냥 5,69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 1,500원입니다. 우와, 엄청 싸죠. 한 70% 이상 싼 것 같은데. 겨울방학 캠프
18,800원입니다. 클릭만 하면은 18,800원이 날라가요. 그런데 파워 컨텐츠 1,860원입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90% 이상 저렴한 거죠. 자, 데이터 복구 같은 거 한번 볼래요? 데이터 복구는 모바일 1위 하려면 11,280원을 내야 되는데 파워 컨텐츠는 670원만 내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바일에서 어차피 눈에 잘 띄잖아요. 그리고 검색 광고보다 파워 컨텐츠는 썸네일이 있어서 더 고객의 눈에 띄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 가격이 엄청 차이 납니다. 입찰 가격이 차이 난다는 건 나는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더 자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을 투자해서 검색 광고를 때려 붓는 것보다 10만원을 투자해서 파워 컨텐츠에 때려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파워 컨텐츠 CTR을 봤을 때요. 뭐 많게는 7.7% 중반대, 적게는 뭐 1%가 나오더라도 예, 거의 검색 광고의 CTR에 비해서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후에 바뀔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 파워 컨텐츠가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 노출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웹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모바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에서 예를 들면은 의료, 실비, 보험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험 가이드가 나오죠. 이거 네이버에서 다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이곳에 글 쓴다고 노출되지 않고요. 네이버가 직접 큐레이션한 글입니다. 예. 그리고 파워 컨텐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고 하더라도 이 세 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 개 안에. 근데 이 세 개는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 문서까지 노출되어 있는 혼돈의 영역입니다. 혼돈의 영역 아시겠지만. 그런데 얘는 메인 키워드 안정적으로 노출이 물론 돈이 들지만 안정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출을 위해서는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파워 컨텐츠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고 에이전시 통해서 상위 노출 메인 키워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메인 키워드 중심, 특히 예를 들면은 겨울방학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성수기잖아요. 지금 지나면은 뭐 2월, 3월에 겨울방학 영어 캠프가 노출된다고 해도 사람 못 모으잖아요. 그게 지금 노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노출이 되는데 이 파워 컨텐츠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기적으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노출에 돈이 들지만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파워 컨텐츠가 왜 저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파워 컨텐츠 왜 저렴할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잘 많지 않으실 거예요. 파워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찰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나 못하는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배우기 또 귀찮아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겁니다. 만약에 파워 컨텐츠가 검색 광고만큼 경쟁이 심하면 당연히 입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유리하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 노출이 유리하고 메인 키워드로 노출할 때 검색 광고에 비해서 비용은 저렴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구린 점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컨텐츠가 제가 좀 주로 제 논조는 좀 이렇게 파워 컨텐츠 좋다라는 논조지만 구린 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따가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광고 관리 시스템이 정말 구립니다. 예를 들면 입찰 파워 컨텐츠는 내가 모바일 1위를 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 아니면은 모든 키워드를 모바일 2위에 맞추겠다. 이렇게 일괄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파워 컨텐츠는요. 다 수작업입니다. 지금 내가 4위야. 그럼 3위까지 노출이 되면은 200원을 올리면 1위에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행착오도 약간 거쳐야 되고 하여튼 되게 골 때립니다. 광고 생성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와 진짜 좀 그렇습니다. 되게
되게 좀 귀찮게 하고요. 그리고 보류 나면은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광고 생성이 좀 귀찮습니다. 특히 심사를 사람이 모든 게시글 다 하기 때문에요. 더 이제 골 때리는 뭐 이렇게 하여튼 되게 좀 귀찮습니다. 보고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허접합니다. 보고서가 되게 허접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린 점은요. 키워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4,700개 정도가 광고 가능하고요. 파워 컨텐츠는 네이버가 광고해라고 한 4,700개 중에서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빠져있는 키워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쇼핑 영역의 키워드들 혹은 뭐 다른 업종들 이런 것들도 빠져 있고요. 주로 네이버에서 돈이 되는 키워드인 비즈니스 키워드 중심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지역 키워드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테스트를 하면서 강남 그리고 대구, 부산 이 세 개 지역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주, 광주, 대전, 뭐 춘천 뭐 이런 키워드들은 현재 광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하신 분들은 좀 적절하진 않겠죠. 세 번째, 심사가 거지 같다. 1번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요. 이게 사람이 심사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심사 안 합니다. 네이버는 주 5일 근무제를 사랑하니까 주 5일 만에 하셔야 되고요. 6시 넘어서 심사 안 해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심사를 넣어야 되고요. 가이드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새끼는 통과됐는데 왜 난 통과 안 시켜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 직접 하니까.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장점은 더 많고 단점도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3개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워 컨텐츠를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가능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가능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자, 일단 여기 네이버에서 자, 한번 쭉쭉쭉쭉쭉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칩니다. 네이버 파워 컨텐츠를 검색을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다음 책이 네이버 파워 컨텐츠 책이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랑 이게 제가 이제 초고는 다 넘겨줬는데 출판사에서 좀 고민이 표준말이 뭔지 아세요? 파워 컨텐츠에서 이 컨텐츠는 표준말이 아니더라고요. 콘텐츠가 표준말인데 네이버에 컨텐츠로 해가지고 지금 책에 컨텐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파워 콘텐츠가 아니라 파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자, 컨텐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 리스트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예, 키워드 리스트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매달 6일인가 키워드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운 받으신 후에 뭐 적절한 키워드 찾아서 노출을 시키시겠죠. 그리고 12월 6일쯤에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키워드 추가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사실 제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눈에 띄는 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제가 좀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색은 새로 생긴 키워드들입니다. 새로 생긴 키워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지금 11월에 키워드를 다운받아 쓰신 분들이 12월 6일쯤에 이 키워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노란색부터 확인하셔야겠죠. 노란색 중에 뭐 없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10월 걸 다운받았거든요. 10월 걸 다운받으니까 4,700개 정도 되네요. 4,700개. 자, 이 4,700개 키워드 중에 내 걸 어떻게 찾느냐? 자,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뭐 해볼까요? 저는 치아 교정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저는 치과예요. 저 치과다라고 한다면 교정, 치아라는 걸 하겠죠. 저는 지금 그 엑셀에서 치아를 검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중에 치아, 근데 치아 보험 가입 조건이 좀 치과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넘기시는 겁니다. 보험, 치아보험 상관없는데 치아보험이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돌출입.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 거 하면 되겠네. 자, 돌출입. 또 보시면은 교정 치과. 내 건데? 이렇게 해서 내 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번거롭지만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록 이렇게. 그래야 이따가 광고 집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따가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돌출입 수술, 돌출입 교정, 돌출입 치아 교정, 돌출입 다 돌출입에 관한 글이잖아요. 돌출입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원래 블로그로 키워드 노출시킨다면 돌출입 수술 글 하나 쓰고, 돌출입 교정 글 하나 쓰고, 돌출입 치아 교정 글 하나 쓰고, 돌출입 급속 교정 글 하나 쓰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돌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글 하나 쓰고 이 글에 이 키워드를 엮으면요, 그냥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 집행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고르시는 거죠. 제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뭐 찾아볼까요? 제가 요즘 저희 셋째가 지금 1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유식을 한 배달해 먹으려고 이유식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 있네요. 새로 생겼네요. 자, 이유식 관련돼서는 이유식, 배달 이유식, 이유식 배달, 아기 이유식,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신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배달 이유식을 네이버에 모바일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배달 이유식. 예. 자, 보세요. 파워 컨텐츠 하나 나오죠. 하나면요, 내가 배달 이유식을 검색했을 때 70원에 광고가 집행 가능해요. 70원에. 그런데 여러분들, 클릭당 70원 해서 여러분들 이 영역에 노출시킬 수 있으세요? 지금 광고 대행사들도 노출 못 시킨다는데 여러분들이 노출시키기는 정말 힘들겠죠.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 조금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자, 파워 컨텐츠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요,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아기 이유식 관련돼서 블로그를 오늘부터 운영했어요. 상위 노출 될까요? 절대 될 일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최소한 2달, 3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2달, 3달 동안 나는 블로그를 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어. 근데 참고 미래의 그 찬란한 상위 노출을 위해서 블로그에 막 글을 써 라고 하기에는 이 자영업자에게는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파워 컨텐츠를 사용하시면 노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곳에 한 곳은요, 그 영어 캠프 업체인데요, 이분들은 1년에 절반 해외에 나가 있으세요.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으세요. 여름방학 나가 있으시고 겨울방학 나가 있으시고 뭐 필요해서 더 나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블로그 글 쓸 시간이 없어요. 블로그 글 쓸 시간이 없는데 성수기 때 노출을 시켜야 돼. 그런데 지금 블로그 상위 노출 업체들은 노출을 못 시킨대 라고 했을 때 블로그 운영이 지속적이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파워 컨텐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대기업들 혹은 난 컨텐츠를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컨텐츠만 보면 사람들이 완전 좋아해, 그런데 노출시킬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 중심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파워 컨텐츠가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워 컨텐츠 책이 새로 나오고, 그리고 또 책을 쓰면은 야 파워 컨텐츠 구려, 파워 컨텐츠 하지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파워 컨텐츠에 대한 좀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파워 컨텐츠가 어떤 점이 효과적인지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제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파워 컨텐츠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더라도
아, 이 새끼가 콩깍지가 씌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워 컨텐츠 가이드에 맞게 작성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파워 컨텐츠는 가이드가 있어요. 아무 글이나 블로그에 쓴 글을, 내가 쓴 글을 노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에 맞게끔 글 써야만 노출시켜 줍니다. 어떤 가이드냐면요. 자, 제가 실제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제공자 소개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홍보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공자 소개 영역은요. 광고주의 상호, 브랜드, BI 뭐 이렇게 있는데 이따 보시면요. 아, 이거구나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정보 영역은요. 객관적인 정보 아니면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만인이 수긍하고 오케이 할 수 있는 이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겨울방학용 캠프다라고 한다면 겨울방학용 캠프는 언제인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 거고 어떤 지역이 효과적이고 라고 해서 만인이 오케이 하는 거, 요게 이제 정보 영역입니다. 홍보 영역은 이제 광고를 보고 온 고객을 꼬실 수 있는 거죠. 꼬실 수 있는. 자, 앞에 정보 영역에서 이 겨울방학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넌 이런 걸 봐야 된다 라고 했다면 홍보 영역에서는 그런데 요 위 앞에서 말한 거가 곧 내 업체다. 내 거 사. 근데 가격도 저렴해. 예를 들면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자, 지역 키워드의 경우는 약도,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한데요.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자, 요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자,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한 제공 소개 영역입니다. 소개 영역. 요거. 소개 영역입니다. 딴 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아이고. 소개 영역입니다. 소개 영역. 정보 제공자 소개 영역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여기도 소개 영역입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게 소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고랑 그거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텍스트만 넣어주시면은 그냥 끝납니다. 이건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정보 영역입니다. 정보 영역.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글은 햇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출 상품이죠. 그러면 하단에는요. 햇살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보가. 자, 저신용, 저소득인 분들에게 연 6에서 7%대 금리를 해줘요 라고 적혀 있고요. 정보가 들어있는데 눈에 띄는 건 있죠? 이까지. 자, 더 이상 혼자 가능할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있다면 이자 낭비하지 마세요 까지는요. 홍보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여기서 이제 여기 링크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네이버에서 링크 하나는 허용해 줍니다. 링크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링크를 하나 넣을 수 있는 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정보를 써야 되고요. 이미지조차도 업체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영역은요. 최소 1000자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최소 1개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홍보 내용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홍보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정보, 여기는 아니군요. 자, 의료 실비보험. 자, 의료 실비보험의 정보는 당연히 의료 실비보험이 뭐냐? 의료 실비보험을 할 때 널 뭘 체크해야 되냐? 요까지. 여기 보험료 계산 한 번에 보기 요 앞까지. 이 앞까지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홍보 내용이 아니면 그냥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여러 회사를 꼼꼼히 분석하고 의료 실비보험 비교를 통해서 보다 저렴하고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기 업체를 홍보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단에는 네가 이거를 만족하려면 넌 여기서 와야 돼 라고 꼬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정보 내용은 홍보성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겨울방학 영어 캠프. 자, 겨울방학 영어 캠프. 자, 무더위가 가고 겨울이 왔어.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런 데 보내야 돼. 자, 겨울방학 영어 캠프는 스키 캠프, 뭐 오레콘 코스트, 캐나다 어쩌고 저쩌고 까지가 정보 영역, 정보 영역. 이 하단은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인데, 요 앞까지는요, 그냥 겨울방학에 대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넣는 겁니다. 이게 정보 영역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정. 치아 교정의 종류와 비용이라고 한다면 정보 영역에는 당연히 치아 교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교정이 필요한 이유, 기간, 뭐가 달라지냐? 여기 보시면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입니다. 정보. 다 정보죠. 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병원명이 들어있잖아요. 요런 거는 좀 컴플레인을 걸면 뭐 심사가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홍보 내용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심사하다 보니까 약간 기준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정보 영역에는 홍보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건 얘처럼 링크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100자 이후에 3분의 2 전체 정보성 영역의 3분의 2 이후에는요. 여기에 어디 갔지? 못 찾고 있네. 여기 있네요. 링크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아마 이 업체들은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바뀐 가이드라 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영역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1000자 이상 쓰셔야 되고요. 이미지는 최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성 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홍보 내용은 못 들어가야 되는데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하우 같은 거. 이건 사실 정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리 업체를 홍보해야 되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네이버 심사하는 기준에 또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홍보하는 내용은 이곳에 쓸 수가 없다. 다만 링크는 하나 본문에 넣을 수 있다. 이게 정보 영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 영역을 알아보도록 해요. 홍보 영역은요. 맨 하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맨 하단에. 이게 뭡니까? 햇살론 상담하라는 거죠. 클릭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 상담하는 창구로. 여기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자, 의료실비보험의 홍보 영역은요. 내 보험료 계산해보. 아니면 보험료 확인. 자, 계산하기 클릭해볼까요? 클릭. 여기서 계산해보라는 거죠. 블로그의 링크가 똑같은 겁니다. 자, 해외 영어 캠프. 홍보 내용은 뭘까요?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 일정은 이래. 비용은 얼마야? 그래서 너 여기 바로 가. 이렇게 꼬시는 게 홍보 영역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치아 교정 뭘까요? 야 하다가 결국에는 너 이 치과에 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이 이곳에 홍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강남 산부인과라고 검색을 하면 파워 컨텐츠가 있잖아요. 여기 지역이 들어간 경우는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어디였지? 있군요. 지역 키워드. 아까 지금 네이버에서 강남, 대구, 부산 세 개 지역은 네이버에서 이 광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다만 지역 키워드를 넣는 키워드에 선택할 경우는요. 약도와 그리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다시 지역 키워드가 들어가는 경우 약도와 위치와 여기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고는 뭐 안 넣어도 되는데 딴 거 하나 더 볼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강남 산부인과거든요. 산부인과 쳤더니 보시면 약도, 위치, 전화 혹은 주소, 전화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지역 키워드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파워 컨텐츠 계정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컨텐츠 계정 만들기. 자, 어디 들어가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자, 여기서 다시 김재현님
님께서는 아까 어떻게 들어갔냐 물으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들어간 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파워 컨텐츠 클릭해서 자 요거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럼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이버 마케팅 센터 바로가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아직 계정을 안 만들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드신다고 한다면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새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계정 보시면요 여기 새 계정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짠. 자 계정을 생성하세요 라는 게 뜨면서요 여기 계정명이 들어갑니다. 이 계정명에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입하기 제일 까다롭다는 병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정보를. 자, 오씨 아줌마 치과라고 놓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신고증을 필요로 합니다.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 뭐시기를 필요로 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청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요청합니다. 그럼 같이 첨부해 주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세금계산서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정보를 넣어야 이제 입금이 가능해집니다. 입금이. 자, 그래서 신청 완료해서 세금계산서 정보를 여기 눌러서 넣어주십니다. 여기 눌러서 넣어주시면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정보가 있는데 업체명, 사업자 번호, 대표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업종, 업태, 담당자까지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됩니다. 지금 제 화면과 비슷하죠. 만들어진 요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예, 요거는요 차례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간단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 여기서 바로 광고를 집행하시는데요. 네이버는 치사하게 돈을 넣지 않으면 광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주코인을 통해서 더보기를 눌러주십니다. 비주코인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충전을 누르셔서 뭐 카드 결제 아니면 뭐 하여튼 또 뭐 있죠? 카드 결제, 계좌이체 뭐 등등을 통해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했어요. 그러면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광고를 만들 건데요. 뭘 만들 거냐면요. 제가 이 중에 하나의 업체를 한번 골라 볼게요. 제가 뭘 골라 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쉬운 그래요. 저는 햇살론을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요 광고를 중심으로 제가 파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일단은 파워 컨텐츠 계정을 만들 건데요.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들어주셔야 좀 효과적인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워 컨텐츠는요 캠페인과 광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도 원래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이 나눠지듯이 얘도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광고가 들어가고요. 광고 하나에는요 블로그 글과 여러 개의 키워드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제일 큰 덩어리고요. 그 밑이 캠페인이 제일 큰 덩어리고요. 그 밑에 여러 개의 광고, 그리고 광고 안에는 블로그 글과 키워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복잡하시죠? 하지만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캠페인의 경우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캠페인은 하루에 얼마를 쓸 건가 예산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출시키겠다라는 시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저랑 같이 한번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캠페인. 자, 보시면요. 캠페인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캠페인 하나에는 여러 개의 광고가 들어가고 광고는 블로그 글과 키워드가 세트인데 캠페인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캠페인을 활용을 하느냐? 자, 예를 들면요. 시기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씨 아줌마 영어 캠프라는 걸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씨 아줌마 영어 캠프라고 했으면요. 2016년 영어 캠프라는 광고 캠페인을 만듭니다. 저는 2016년 겨울방학 영어 캠프로 사람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할 때 영어 캠프를 주제로 글을 하나 쓸 수가 있고요. 미국 영어 캠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쓸 수가 있고요. 호주 영어 캠프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영어 캠프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만들 거고 미국 영어 캠프에 대해서 광고 글을 하나 만들 거고 호주에 대해서 하나를 만들 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 영어 캠프라는 글을 썼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블로그 글이 필요하다 그랬죠. 영어 캠프에 대한 블로그 글 하나 쓰고 이 블로그 글이랑 엮을 수 있는 키워드를 이 엑셀에서 찾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엑셀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죠. 영어 캠프라고 치면요. 수많은 영어 캠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넣는 거죠. 예를 들면 겨울방학 영어 캠프, 해외 영어 캠프, 초등학생 영어 캠프, 해외 캠프, 영어 캠프, 방학 캠프, 겨울 방학 캠프 등이 영어 캠프랑 관련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영어 캠프와 관련된 블로그 글을 하나 쓰고 거기에 여러 개의 관련 키워드를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글 안에는 당연히 겨울 방학 영어 캠프에 관련된, 해외 영어 캠프에 관련된, 초등학교 영어 캠프에 관련된, 해외 영어 캠프에 관련된, 영어 캠프에 관련된, 방학 캠프에 관련된, 겨울 방학 캠프에 관련된 내용이 블로그 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의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묶은 키워드는 본문에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모 학원에 글을 썼는데 거기가 이제 경매하는 학원인데 경매에 대한 내용은 넣었는데요. 경매 학원이라는 키워드를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경매 학원에서도 경매를 배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라는 문구를 한 줄 넣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본문에 꼭 잘 넣어주셔야 글이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2016년 겨울방학을 한다 그랬죠. 캠페인을. 그러면은 2016년 겨울방학으로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그 전에는 2016년 여름방학, 그 전에는 2015년 겨울방학, 2015년 여름방학 이렇게 시기마다 캠페인을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제별로 나누는 건데요. 주제별로. 제가 만약 치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치아 교정을 하는데요. 제가 앞니 치아 교정, 앞니 교정, 덧니 교정 여러 가지의 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치아 교정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앞니 교정에 대한 글도 하나 쓰고 덧니 교정에 대한 글도 하나 쓰고 이렇게 각각의 주제에 맞게끔 글을 씁니다. 그리고 돌출입 치아 교정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 광고에 글을 쓰면요. 돌출입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묶어줍니다. 예를 들면 돌출입 수술, 돌출입 수술 비용, 돌출입 급속 교정, 돌출입 교정 비용 등등을 넣어주시는데요. 당연히 이 블로그 글에는요. 돌출입 수술과 급속 교정과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겠죠. 이때가 여기 블로그 글은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셔야 심사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치과는 치아 교정만 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치아 교정 캠페인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스케일링을 하는 업체다. 스케일링도 한다면 스케일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나 만들고요. 임플란트도 한다. 임플란트에 대한 캠페인 하나 만드시고요. 라미에이트는 라미에이트에 대한 내용도 만드시고 이렇게
각 주제에 따라서 캠페인을 만드시면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하면은 캠페인 관련돼서 나누실 때는요, 시기별로 나눌 수도 있고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캠프 같이 시기가 중요해요. 아이템은 다양하지 않지만 각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시기별로 나누시는 게 좋고요. 방금 말한 치과처럼 여러 가지 업종을 하신다. 그 업종에 따라서 키워드도 판이하게 다르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당연히 주제가 틀리겠죠. 이런 경우는 그 주제에 맞게 캠페인을 만드시면 활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 한번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 안에는요, 다양한 전환을 세팅하면 좋은데, 여기서 전환이라고 하면요, 고객이 들어와서 나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콜 투 액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행동인 거죠. 자, 예를 들면 블로그 안에 홈페이지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카카오톡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톡톡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딴 업체들은 뭐 넣고 있나 볼게요. 자, 여기 강남 여성병원에는요, 뭐 넣느냐? 뭐 넣었죠? 전화번호 넣었죠. 그리고 홈페이지 가라고 홈페이지 링크 넣었죠. 그리고 뭐 넣었죠? 톡톡 넣었죠. 톡톡. 근데 톡톡에 클릭이 안 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넣었지? 예, 왜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넣었죠? 홈페이지 가라고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실시간 비밀 상담도 여기 뭐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홈페이지만 넣었네요. 전화번호랑.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예, 홈페이지만 넣었네요. 여기 상담해라 라고 해서 클릭하면 상담한 창이 뜨겠죠. 의료 실비보험도 홈페이지 와서 보험료 확인해라. 그리고 여기는 홈페이지로 가는 거 넣었고요.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이런 링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로 글을 써서 파워 컨텐츠 한 이유는 고객을 내 홈페이지나 나한테 돈을 내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역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약도와 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꼭 넣어주셔야 지역명이 들어간 키워드가 들어갈 거고요. 현재는 강남, 대구, 부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서 제가 이 업체를 한번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이 업체. 자, 이 업체를 제가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파워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컨텐츠를 여기네요. 자, 우선 파워 컨텐츠를 만들 때 이거 너무 화면을 키웠군요. 자, 여기에 광고 관리에 들어가십니다. 광고 관리에 들어가신 후에 이거를 제가 이거 삭제를 안 했네요. 삭제를 하고 제가 삭제. 네. 자, 캠페인 처음에 들어가면 이래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 여기 추가를 누르십니다. 추가를 누르시고요. 제가 지금 햇살론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캠페인명은요, 햇살론. 뭐 제가 그냥 알아먹게끔. 이 업체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햇살론에 관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1일 예산. 저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원을 쓸 겁니다. 하루에 10만원. 무제한하시면 계속 나가겠죠. 자, 10만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시간이 나오겠냐, 아니면 노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화가 중요한 경우, 상담이 중요한 거, 이런 경우는 시간 설정 꼭 해놓으셔야겠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햇살론처럼 DB만 남기는 경우는 굳이 24시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대출 상담이라던가 아니면은 병원이라던가 이렇게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경우는요, 이렇게 노출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들을 요일별로 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저는 햇살론이고 DB를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십니다. 자, 캠페인 햇살론이고요. 자, 여기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캠페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캠페인 안에 광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이제
할 거라고요. 광고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광고 어떻게 만들까요? 역시 추가를 눌러서 만듭니다.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니까 10만원 자 실수했는데 5만원만 해야지 라고 하시면 이렇게 편집을 누르시고 다시 저장 누르시면요 바뀝니다. 즉 여기 편집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추가 눌러보도록 해요. 추가. 지금 광고를 만들 겁니다. 캠페인 안에 광고가 있다 그랬죠. 캠페인 안에 광고. 자, 추가라고 해서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비즈코인이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돈이 있다면 이게 뜨지가 않겠죠.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명은 이제 제 맘대로 적는 겁니다. 근데 햇살론 안에 대략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민을 중심으로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요. 파워 컨텐츠에 이렇게 쓰죠. 서민 강조 광고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노출 기간은 뭐 정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벤트 그 날짜에 맞게끔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광고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검수 요청 메시지인데요. 여기 뭐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심사니까 그냥 수고가 많으세요. 뭐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 기분 좋아라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재 유형인데요. 이 두 가지가 뜨는데 스마트 알림형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파워 컨텐츠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목. 자, 제목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쓸 거잖아요. 이거. 제목은요. 여기 보시면요. 15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제목은 엄청 길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본문에 이렇게 블로그 본문의 제목을 파워 컨텐츠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고객을 꼬실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서민도 7에서 8% 대출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약간 좀 낚이시나요? 예. 7, 8% 대출 낚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7에서 9군요. 하여튼 이렇게 고객을 꼬실 수 있는 제가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7에서 9 이렇게 해서 고객을 꼬실 수 있게끔 쓰는 거죠. 고객을. 예,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제목과. 그래서 그리고 15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갖다 쓸 수도 없어요. 자, 설명. 자, 설명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대로 쓰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그러면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입니다. 이거를요. 편집 없이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대로. 아니면 이 밑에 걸 쓰셔도 돼요. 이 밑에 걸 쓰셔도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다만 예를 들면요. 네이버 파워 컨텐츠도 파워 컨텐츠 광고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파워 컨텐츠란 한번 여러분 볼래요? 파워 컨텐츠란 기업 블로그 어쩌고저쩌고 자, 건강한 수익 창출 어쩌고저쩌고 자, 아직도 파워를 모르시는 분에게 알려주겠다 공짜로. 자, 해라. 자, 세 개 중에 뭐가 1번, 2번은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는 기업에서 만드는데 뭐 어떡하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건강한 수익 창출과 기업의 번영을 위해서 네이버가 제공해 주는 건데 그 뭐 어떡하라고. 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파워 컨텐츠를 모르시는 분에게 진행 방법을 알려준대요. 효과적인 제작 방법. 네 시간을 너 알면 돼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이거 땡기는데? 낚이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쓴 글 중에 낚이는 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에서 9% 대출이 가능해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제가 메모장에 한번 옮겼다가 여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쓸게요. 짠! 근데 너무 많이 썼어. 그럼 좀 줄여야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출입니다. 뒤에는 지워볼게요. 짠! 자, 여기 110자인데 133자예요. 그럼 좀 줄일게요. 이렇게
110자가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여기까지 있으면 110자가 됐죠. 이렇게 110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110자 안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본문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저신용 저소득 분들도 어쩌고저쩌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민이 저신용 저소득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심사에 통과가 안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되지만 뒤에는 자를 수 있다. 자, 이미지 등록 140에 140인데요. 자, 이미지는요. 이 중에 있는 걸 쓰셔야 돼요. 이 중에 있는 걸. 이 중에 있는 이미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가 괜찮네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복사해서 포토샵에서 자, 포토샵에서 140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자인 고자라서 디자인 잘 못합니다. 자, 140에 140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테두리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140에 140 이렇게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에 이미지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등록.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들었죠. 자, 이미지를 눌러서 제 컴퓨터 조금 느려요. 그래서 예, 돈 벌면 살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넣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갔죠. 업로드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요. 근데 표시가 별도로 안 돼요. 좀 구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가 들어갔다. 노출 URL. 자, 노출 URL은요. 이게 게시글 주소잖아요. 뒤에 숫자를 빼고 그냥 진짜 원본 주소만 이렇게 넣으십니다. 원본 주소만. 게시글에 넘버링을 빼고 넣는 거죠. 자, 여기에 노출 URL을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왜 복사가 안 되지? 자, 다시 복사. 자, 복사를 했는데 여기 숫자는 지워 주시고 랜딩 URL이 숫자가 붙는 겁니다. 차이 구분하시나요? 여기는 블로그 홈 주소, 여기는 블로그의 게시글 주소이고요. 홈페이지 주소는요. 홈페이지 주소는 이제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참 아무거나 아니라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세부 주소는 안 되고 홈이니까 이게 홈이 되겠죠. 홈. 이렇게 해주고요. 업체명은 뭘까요? 업체명은 여기 업체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 세이브론이겠네요. 그러면은 업체명은 주 세이브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발행일 언제 썼죠? 이 컨텐츠가 여기 컨텐츠 발행일이 8월 26일이네요. 8월 26일이니까 저 역시도 2010년 8월 26일을 선택해 줍니다. 자, 됐어요. 짱이죠?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컨텐츠 발행일은요. 여기 나오지만 최근 6개월 이내의 글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6개월이 지나가면요.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이 아니라 심사가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마다 다시 글을 써줘야겠죠. 자, 컨텐츠 발행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 보이시나요? 모바일은 이렇게, PC는 이렇게. 괜찮죠? PC, 모바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키워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 아까 제가 어디서 본다 그랬죠? 엑셀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키워드에서 햇살만 치면요. 나와요. 그러면은 저축은행 햇살론. 입찰가는 일단 제가 대략 그냥 300원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 햇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 햇살론 300원. 300원 추가. 자, 여기 또 햇살 대출 여기도 300원. 이 햇살론이니까 햇살론과 관련된 것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햇살 대출 자격도 있네요. 자격도 300원에 넣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찰 최소 금액은 70원이에요. 햇살론 상담 70원. 자, 그리고 햇살론 자격 조건 300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여기 70원이네요. 300원. 근데 이게 얼만지를 우리는 이게 300원이면 몇 위에 노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과거 CPC 조회라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요. 대략 1순위일 때 여기 체크를 해야 되군요. 체크를 해서 20개까지 줘야 되고요. 1순위일 때 얼만지가 나오는데요. 제 경험상 이거는요. 현재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1650원이잖아요. 햇살론 자격 조건이. 지금 거의 한 4,000, 5,000원 넘었을걸요? 과거 CPC가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냥 맞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맞진 않아요. 이 과거 CPC가 지금이랑 차이는 꽤 큽니다. 다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건 노출이 610번 햇살로는 와 이게 37,420회가 나오는 와 조회수가 엄청나네요. 예, 하여튼 이런 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모바일에 또 이거 하려면 귀찮거든요. PC 모바일 따로 해줘야 돼요.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키워드 블록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좀 화면을 좀 늘려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여기 있어요. 여기 키워드 블록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확대한다고 여기 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키워드 블록을 해서 PC 걸 불러오면요. 쑥 그냥 들어가요. 쑥 귀찮은 짓 안 하셔도 그냥 쑥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저장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넣으면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는 만들어집니다. 쉽죠? 쉽죠? 자 어려운가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보류가 100% 납니다. 저도 이게 해봐도 한 번에 통과되는 적이 없어요. 이게 네이버 심사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하시면요. 무조건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류가 됐어요. 예를 들면 소재가 보류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워드가 보류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류 항목은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요. 강남 치아교정 네 내용이 없어. 뭐 예를 들면 주걱턱 네 내용이 없잖아 라고 해서요. 여기 알려줘요. 자 근데 여기가 어디냐?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광고 여기 밑에 보류가 나면 요 밑에 엄청 보류 사유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 영역에 지금 이제 그린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야, 니 거 구려, 뭐, 니 거 이상의 사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직원들이랑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을 해야 돼. 제가 성경도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분석해서 설교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네이버 직원들 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한국말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보셔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명확하고 충실하게 제공돼.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디 귀걸이인지 코걸이인지 뭐 어디 다 갖다 붙이면 말인 줄 알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잘 해야죠. 그래서 요 검수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문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요게 지금 본문이잖아요. 요거 수정해서 바꾸시면 되세요.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수 의견은 잘 해석을 해서 그 검수를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요청은요. 아까 여기서 이제 나 바꿨어. 본문 내용을.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을 바꿨으니까 너 꼭 다시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꾼 내용을 예를 들면은
본문의 이미지가 너무 구려, 너 바꿔라고 하면 본문의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라고 하고, 키워드 이런 거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를 본문에 추가했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에이씨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딱 찌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해주셔야 심사를 빨리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어차피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라. 자, 이제 아까 물으셨던 입찰가 변경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찰가 변경. 입찰가 변경은요. 자, 여기에 편집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 크게 해볼게요. 편집을 누르시면요.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편집을 누르시면 그냥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 똑같아요. 입찰가를 바꾸시려면 그냥 요 위에 편집 누르시면 지금 보신 요 화면이거든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건드시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키워드 누르시고 여기에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뭐 600원 또 요 밑에 뭐 600원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바꿨어. 아 근데 모바일도 또 바꿔야 돼. 귀찮잖아요. 모바일 또 바꾸기. 그러면 여기 밑에 키워드 블록이라고 있는데 불러주시면요. 그냥 입찰가까지 저절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입찰 다르게 할 수 있지만 PC랑 모바일의 입찰가를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요. PC 맞추신 다음에 여기에 키워드 블록이 누르시면요. 저절로 키워드가 불러와 주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때는 검수를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시고요. 저장 누르시면 그냥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가 수정하시고 상단에 저장 누르시면 통과가 됩니다. 파워 컨텐츠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워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묻거나 혹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파워 컨텐츠. 자, 뭐냐면요. 자, 얼마 전에 제 어떤 업체가 파워 컨텐츠를 얘기해 주니까 헐, 이거 200만원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닌데요? 1000원만 있으면 최소 금액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만 있으면 광고 집행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광고 대행사는 200만 든다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 대행사가 구라친 거예요. 1000원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컨텐츠는요, 1000원만 있으면 돼요. 1000원만. 최소. 물론 1000원으로 광고를 집행하는데 흡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 금액이 1000원만 충전을 하면요, 되고요. 만약에 1000원을 입금했는데 100원만 쓰고 900원을 충전돼 있잖아요. 그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워 컨텐츠의 시작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핵심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광고 대행사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구라친 광고 대행사가 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업체는 왜 200만 원을 했을까요? 키워드 검색 광고는요. 저게 있어요.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을 키워드 광고를 하게 되면요. 제 광고를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는 네이버로부터 약 15% 정도를 받아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약 15%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쓰면 걔는 15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광고 대행사 직원한테 돈을 직접 주진 않지만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한테 정성과 온 마음을 바치겠죠.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요. 내가 100만 원을 써도 광고 대행사는 10원도 안 떨어져요. 10원도 안 떨어지니까 굳이 파워 컨텐츠 입찰도 말씀드려요. 입찰도 귀찮지. 컨텐츠도 짜야 되지. 근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아. 왜 하겠어요?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에서 이 광고를 대행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이다. 혹은 블로그 글 써주는데 마크업 비용이라고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는 네 돈으로 하지만 내가 이 파워 컨텐츠에 맞게끔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뭐 30에 40만 원 줘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마크업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네이버가 광고 대행사에게 파워 컨텐츠의 수수료를 주지 않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또 물어봤죠. 네이버 쪽에. 그랬더니 뭐 당장에 수수료를 뭐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하시는 게 네이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이 또 물어보시는 거, 방금 만들었어요. 혹은 3페이지 블로그예요. 혹은 누락 블로그, 혹은 저품질 블로그예요. 아니면 최저가 전 블로그예요. 이 광고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돈만 내면 노출이 돼요. 돈만 내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가 블로그에서 우리가 남의 아이디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 있죠. 내 게 아닌 남의 아이디로 약간 불법적인 성향이 있죠. 이런 경우는 광고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개나 소나 아무 아이디나 갖다 쓰시면 안 되고요. 내 걸로 하셔야 돼요. 내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강의 너무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워 컨텐츠가 아직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파워 컨텐츠를 좀 며칠 얘기를 했던 건 노출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노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상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 아무도 안 할 때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제가 그 업체를 했는데 이 업체의 성수기가 12월이거든요. 근데 저는 파워 컨텐츠를 9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그랬더니 7월에 엄청 저렴하게 해서 엄청 많이 고객을 땡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워 컨텐츠가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갔어요. 당연히 남들이 안 할 때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노출에도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파워 컨텐츠는 마쳐봤습니다. 우!